재무정보가 유용해지기 위해서 갖춰야 될 특성인데 반드시 갖춰야 될 게 바로 근본적 질적 특성이다 생각합니다. 자, 거기 위에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해놓고 뭐라고 나왔냐면,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용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뭐예요?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유용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재무정보가 비교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며 적시성이 있고 이해 가능한 경우 그 재무정보의 유용성은 어떻게 되는 거야? 보강된다. 그래서 그걸 바로 몰라서 하는 거야. 보강적 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자, 유용한 재무정보가 갖춰야 될 특성으로서 그걸 구분을 해서 근본적 질적 특성과 그 다음에 보강적 질적 특성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유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거는 바로 근본적 질적 특성. 목적 적합성과 옛날에는 이제 이것도 이제 계속 달라졌는데 개념 체계가 기준이 바뀌면서 이것도 이제 뭐 개념 체계도 살짝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충실한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 표현 충실성 또는 뭐 충실한 표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 신뢰성이 있어요. 신뢰성.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신뢰성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충실한 표현이다. 또는 요거를 이제 무슨 성으로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 말이에요. 표현 충실성.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언급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언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요거 두 개를 갖춰야지만 재무정보가 유용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요 보강적 질적 특성인 비교 가능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적시성, 그 다음에 이해 가능성. 이러한 질적 특성도 갖추고 있으면 이 유용한 정보가 더 유용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강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표가 있죠. 자, 그 표는 우리가 아까도 봤는데, 자, 아까는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제 포괄적 제형이 나오는데 지금 이 표에는 이제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에 대해서 지금 거기 밑에 세 가지가 또 표현되어 있죠.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 목적 적합성에는 그 다음에 충실한 표현에는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오류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각각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에 거기 딸려 있는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목적 적합성이 되기 위한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예측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확인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둘 다 동시에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 정보가 중요성이 있으면 우리는 그 정보가 목적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한 요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표현 충실성. 충실한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완전한 서술 또는 중립적 서술, 오류가 없으면 그렇죠? 우리는 그 정보는 충실하게 표현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오류가 없어야 된다? 뭐가 되는 거야? 충실한 표현이 되기 위한 요건이다 하는 거야. 근데 이 요건은 세 가지를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하나만 만족하든가 또는 뭐예요? 둘을 만족하든가 그렇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또는이야, 또는. 개념이 and가 아니에요. and라는 거는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고 또는 뭐가 되는 거야? 그 중에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각각의 요건이다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근본적 질적 특성. 그럼 근본적 질적 특성에서 이제 첫 번째 목적 적합성. 자, 지금 이제 말하는 내용들이 이제 시험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게 되면 근본적 질적 특성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근본적 질적 특성으로는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을 들 수가 있다.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돼야 된다. and예요? 아니면 또는이에요? and죠, and. 왜? 거기 접속사가 뭐예요? 목적 적합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and예요. 그래서 근본적 질적 특성, 즉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하고 또한 그 정보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충실하게 표현돼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목적 적합성. 목적 적합한 재무 정보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가 있다. 자, 밑줄이에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난다는 거. 그걸 관련성이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정보가 있을 경우에 의사결정하고 없을 경우에 의사결정이 서로 뭐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는 그 의사결정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관련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는 뭐예요? 그 정보는 그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의사결정이 뭐예요? 목적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목적 적합성이란 건 관련성. 그럼 관련성은 어떤 능력? 의사결정에 즉 목적 적합성 관련성 똑같은 거예요. 의사결정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 중요해요. 거기.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목적 적합하냐 하는 거예요. 자,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기 위해서 그 정보가 무슨 가치를 갖추고 있으면 예측가치 또는 확인가치 아니면 이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정보는 목적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한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측가치는 어떤 의미이고 그 다음에 확인가치는 어떤 의미인지를 그걸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거기 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언급이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정보 이용자들이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 요소로 재무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예측가치를 갖는다. 자, 2번에는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예측가치를 갖는 재무정보는 정보 이용자 자신이 예측하는데 사용한다. 3번에 보게 되면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게 바로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는 의미가 되고 그거를 우리가 확인 가치를 갖는다. 그 다음에 4번에 보게 되면 재무정보의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고 예측가치를 갖는 정보는 확인가치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1, 2, 3, 4가 다 중요해요. 시험에 다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또 나와요, 이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암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